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계속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난 시간에 정리 3.2.10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살펴볼 내용은 정리 3.2.11입니다. 정리 3.2.11에서는 단위원을 가진 가환환에 대해서 정역이 될 필요충분 조건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역의 그 정의를 생각을 해보면, 정역은 이제 환이 되면서 단위원을 가진 가환한이면서 거기에 M4' 조건까지 더 만족을 하게 되면 정역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단위원을 가진 가환한이라는 전제하에서 R이 정역이 될 필요충분 조건은 M4'을 만족을 하는 것이네요. M4'은 A와 B를 곱한 결과가 0이 되면 A가 0이거나 혹은 B가 0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 조건과 동치명제를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대우명제를 생각을 해본다면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면 A 곱하기 B가 0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즉, 정역이 될 필요충분 조건이 이 조건이 성립을 해도 되고 혹은 이 조건이 성립을 해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대우명제를 생각을 해보면 이 대우명제는 앞에서 우리가 정의한 영인자라는 개념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자, 영인자라고 하는 것은 각각은 0은 아니지만 곱했을 때 0이 되는 원소를 영인자라고 하는데요. 지금 어떤 환이 단위원을 가진 가환환이 이러한 조건을 만족을 한다면 0이 아닌 원소를 곱했을 때 0이 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면 영인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단위원을 가진 가환한이 정역이 될 필요충분 조건은 이 조건, 다른 말로 영인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과 동치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R이 정역이 될 필요충분 조건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러한 전제 하에서는 M4', 즉 다음 조건을 만족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명제의 그 대우 명제를 생각을 해보니까 영인자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A와 B가 0이 아니면 곱한 것도 0이 될 수가 없다라는 조건과 동치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동치 명제는 A와 B를 곱했을 때 A와 C와 같으면서 A가 0이 아니라면 이 사실로부터 B하고 C가 같다라는 이 조건도 R이 정역이 되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죠. 자, 조금 전에 이명제와 이명제가 이제 대우명제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 명제를 이제 표현한 것이 영인자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다라는 것으로부터 1번과 2번은 동치라는 것은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번과 3번이 동치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1번이 성립하면 3번이 성립한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R이 정역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때 이것이 성립한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명제의 그 조건 부분을 가정하겠습니다. 즉, A하고 B하고 C는 R의 원소로서 다음과 같이 N이 0이 아니고 A 곱하기 B와 A 곱하기 C가 같다라고 하죠. 자, R이 정역인 상태에서는 이 조건으로부터 B하고 C가 같다라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두 값이 같으면 이것을 이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항을 한다는 것을 일반적인 환에서는 양변에 좌변, 우변에
A 곱하기 C라는 원소가 있을 텐데 그 원소에 덧셈에 대한 역원을 더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AB 더하기 마이너스 AC를 생각을 해보면 AC에다가 마이너스 AC를 더한 것과 같겠습니다. 두 값이 같기 때문에 동일한 마이너스 AC, A 곱하기 C 덧셈에 대한 역원을 더해도 동일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값은 덧셈에 대한 역원의 정의로부터 0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앞에 있는 A 곱하기 B와 A 곱하기 C의 덧셈에 대한 역원을 더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A로 묶어본다면, 즉 B 더하기 마이너스 C로 생각을 한다면 결과가 같을 텐데요. 자, 결과가 같은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다음과 같이 이러한 연산은 분배 법칙을 적용한다면 A와 B의 곱과 더하기 A와 C의 덧셈에 대한 역원을 더하는 것과 같은데요. 자, 앞에서 우리가 두 원소를 곱할 때 A와 C의 덧셈에 대한 역원을 곱하는 것은 A와 C 곱한 것의 덧셈에 대한 역원과 같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쓸 수가 있고 이것이 결국 앞에서 구한 것처럼 0이 되겠습니다. 즉, 이 원소와 이 원소의 곱이 0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1을 가정을 했습니다. 정역이라는 걸 가정을 했죠. 따라서 곱했을 때 0이 되면 두 개 중에 하나가 0이 돼야 되는데 우리 가정에 의해서 A는 0이 아닙니다. 따라서 B 더하기 C의 덧셈에 대한 역원이 0이 되어야 되겠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이번에는 양쪽에 C를 더하게 되면 왼쪽은 B가 되겠고 오른쪽은 C가 되겠죠. 간단하게 이제 이항을 이제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3이 성립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거의 뭐 비슷한 과정일 텐데요. 자, 3을 가정을 하고 1이 성립하는지를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을 이제 확인을 하기 위해서 3을 가정한 상태에서 이 명제가 참임을 이제 확인을 하는 거니까 이 명제의 조건을 가정을 하겠습니다. 즉 A와 B가 R의 원소일 때 두 개의 곱이 0이다 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가정하에서 A 혹은 B가 0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얻기를 이제 바라는데요. 자, 첫 번째 두 가지 경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잠시만요. 네. 0이 아닌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A 곱하기 B가 0인데 자, A가 0이 아니긴 하지만 A와 0을 곱하게 되면 A에 관계없이 0이 됩니다. 자, 이 경우에 3번을 가정을 했기 때문에 A 곱하기 B와 A 곱하기 0이 같고 그리고 A는 0이 아니기 때문에 3번을 적용을 하면 B가 0과 같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곱해서 0이 되는 경우 A가 0이 아니면 B가 0이 돼야만 한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로 A가 0인 경우는 당연히 A가 0 또는 B가 0이라는 사실이 성립합니다. 두 개 중에 하나가 성립을 하면 되는데 이미 앞부분이 만족을 하는 것이죠. 자, 물론 이 경우에도 B가 0이 되는 거니까 A 또는 0, B 또는 0이라는 이 명제가 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 A가 0 또는 B가 0이라는 것이 참임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즉 1번이 성립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3번과 1번은 동치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생각을 해볼 거는 앞에서 사실은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본 내용이기는 한데요. 어떤 환이 채가 되면 그 채는 당연히 정역이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역은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R을 채라고 가정을 하고 출발을 하죠. 자, R을 채라고 했을 때 우리가 확인을 하고자 하는 것은 R이 정역이다 라는 것을 확인을 하는데요. 채가 되기 때문에 덧셈에 대해서 아벨군, 즉 A1부터 A4 조건을 만족을 하고, 그 다음에 M1부터 M4 조건도 다 만족을 하고, 그 다음에 분배 법칙도 만족을 합니다. 자, 이때 정역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A1부터 A4, 그 다음에 M1부터 M3에다가 M4 프라임을 이제 만족을 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D도 확인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정역이기 위한 조건에서 채의 조건과 다른 것이 결국 M4 프라임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M4 프라임 조건을 만족하는지만 이제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혹은 앞에서 우리가 확인한 이 정리 3.11을 그대로 이용을 해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즉 R이 채이므로 단위원을 가진 가환한이라는 전제를 지금 만족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R이 정역일 필요충분 조건이 2번 또는 3번이 되므로 정리 3.2.11을 바로 적용하자면 2번 혹은 3번이 성립하는 것을 보여도 충분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내용이 M4 프라임에 해당하는 것과 동치가 되는 거죠. M4 프라임이 이제 이 내용인데, 이 내용 대신에 이 내용 혹은 이 조건이 만족을 하는 것을 보여도 동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 중에서 어떤 걸 해도 상관없는데요. 3번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을 이제 만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A하고 B 곱한 것, A하고 C 곱한 것이 같고 A가 0이 아니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물론 A, B, C는 R의 원소가 되는 것이죠. 이거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때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결론은 B하고 C가 같다라는 것을 얻고자 하는데 R이 채라는 사실을 이제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0이 아니고 R은 채이므로 0이 아닌 A에 대해서 덧셈에 대한 여건이 존재합니다. 자, 이때 A 곱하기 B와 A 곱하기 C가 같으므로 A 인버스와 AB 곱과 A 인버스와 AC의 곱을 생각을 하면 당연히 같겠습니다. 자, 그런데 A 인버스와 A와 C의 곱을 결합 법칙을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러면 여기가 C가 됩니다. 비슷하게 A 인버스 AB도 결합 법칙을 적용하고 A 인버스 A가 1이 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B와 같게 되겠고, 따라서 B하고 C가 같다는 사실을 얻을 수가 있고, 즉 3번이 성립한다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고, 따라서 R이 정역이 된다라는 얘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채와 정역의 관계를 한번 몇 가지 이그젬플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정수환을 생각을 해보면 정수환은 정역은 됩니다. 하지만 채는 되지가 않죠.
2나 3 이런 원소들은 곱셈에 대한 여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수환만 생각을 할 때는. 자, 그래서 3.2.12의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자, n이 합성수일 때 gn 바라는 잉여환을 생각을 해보면, 자, 이 녀석은 정역이 될까 생각을 해보면 정역이 되지 않습니다. 자, 정역이 되지 않으므로 정리 3.2.12에 의해서 체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체가 된다면 정역이 되어야 하는데 정역이 이미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난번에 그림을 그리긴 했지만 다시 한번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정역들을 다 모아둔 정역 전체의 집합과 체를 다 모아둔 체 전체의 집합은 다음과 같은 포함관계가 있다는 것이 정리 3.2.12의 내용이죠. 근데 지금 n이 합성수일 때 GM바는 환 전체의 집합 이렇게 표시한다면 GM바는 여기에 있다는 거죠. 정역이 아닌 거니까. 따라서 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GM바가 왜 n이 합성수일 때 정역이 되지 않는가를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자, n이 합성수라는 것의 의미는 뭘까요? 1도 아니고 소수도 아닌 것을 우리가 합성수라고 부릅니다. 즉, 소수는 1과 자기 자신만을 이제 약수로 가지는 것이고요. 1은 예외적으로 그냥 따로 1이라고 이제 따로 떼놓고요. 합성수는 1도 아니고 소수도 아닌 그러한 수가 합성수인데, 따라서 n이 합성수라면 n은 두 정수의 곱으로, 여기서는 우리가 보통 이제 합성수를 생각을 할 때는 양수만을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GM바를 생각할 때는 n이 자연수인 경우만 생각하는 거니까, 그러한 경우에 n을 s와 t 두 자연수의 곱으로 쓸 수가 있는데, 이때 n이 소수가 아니고 그리고 n이 1도 아니기 때문에 s하고 t는 1과 n 사이에 있는 그런 값으로 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1과 n 사이에 있는 어떤 자연수 s와 t가 있어서 그 s와 t의 곱으로 n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n이 합성수라는 것의 의미가. 자, 이렇게 s하고 t를 생각을 한다면 s바, t바는 당연히 GM바에 속하는 원소인데요. 이런 잉여환의 원소로서 S바가 0이 될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S도 T도 1과 N 사이에 있기 때문에 N의 배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0바가 되지 않습니다. T바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S바와 T바의 곱은 어떻게 되죠? S와 T의 곱을 생각하고 그것에 바를 붙인 건데, S와 T의 곱은 N이므로 N바는 잉여환에서는 0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T를 생각하면 S하고 T는 각각은 0이 아니면서 곱해서 0이 된 것이니까 0인자가 됩니다. 즉, 이 집합에는 0인자가 존재하는데 정역이 될 표충분 조건 0인자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 녀석은 정역이 될 수 없다, 정역이 아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잉여환이기는 한데 n이 합성수가 아니라 n이 소수인 경우,
자, 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좀 구분을 좀 하기 위해서 문자를 이제 P라고 썼는데요. 이제 P가 소수라고 했을 때 GP를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GP라고 하는 것은 정역도 되고 심지어 책까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앞에서 사실은 하긴 했지만 조금 더 엄밀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기약 잉여류라고 하는 것이 그 환에서 단원군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A와 P가 서로소인 A를 가지고 A바를 생각을 했을 때 그런 A바들 전체의 모임이 단원군이 될 텐데요. 자, 이 녀석이 P가 소수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1부터 P-1까지 모두 가능하겠습니다. 즉, 이 집합은 전체 GP바에서 영원 하나만을 이제 제외한 그런 집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녀석이 곱셈에 대한 그 아벨군이 됩니다. 자, 따라서 0을 제외하면 모두 역원을 가지고 있다. 곱셈에 대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GP바는 체가 되고 체가 되면 당연히 정역까지 보장을 합니다. 네, 이번에는 조금 다른 환을 하나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함수들의 집합을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실수의 부분 집합인 구간을 하나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구간을 그냥 일반적으로 i라고 표기를 할 텐데, i라는 구간은 뭐 예를 들면 0부터 1까지의 폐구간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실수 전체의 집합도 하나의 구간이죠. 이러한 구간을 일반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자, i라는 구간을 생각을 해서 i라는 구간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함수들 중에서 연속 함수들을 다 모아둔 집합을 C 괄호 열고 i라고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속 함수들 전체를 모아둔 다음에 이러한 집합의 연산을 덧셈과 곱셈을 이제 부여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두 연속 함수의 덧셈, 두 연속 함수의 곱셈을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덧셈은 덧셈이든 곱셈이든 이 i에서 r로 가는 함수로 우리가 약속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죠. ci의 원소로 우리가 약속을 하기를 원하니까. 자, 함수로 약속을 한다는 뜻은 정의역에 있는 각각의 x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가를 정해야 되는데 fx와 gx를 더한 값으로 대응되는 함수로 약속을 하겠습니다. 자, 곱한 함수는 비슷하게 각각의 함수값을 곱해서 얻어지는 값으로 대응되는 그런 함수로 약속을 하겠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함수의 곱을 생각할 때 합성을 이제 곱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합성이 아니라 그 실수값의 함수값 fx와 gx의 곱을 함수값으로 가지는 함수를 우리가 fg의 곱이라고 약속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이제 연산을 도입을 하게 되면 ci에 속한 두 함수에 대해서 더한 함수도 i에서 r로 가는 함수이면서
각각이 연속함수인 경우 더한 함수도 연속함수가 되는 것을 우리가 미적분학에서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 결과도 C of I에 속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연속함수의 곱도 연속함수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생각을 해보면 F 곱하기 G가 CI에 속합니다. 즉, 이와 같은 덧셈과 곱셈이라는 연산은 CI라는 집합에서 잘 정의된 연산이 되겠습니다. 자, 이 두 연산에 대해서 환이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즉, 덧셈에 대해서 아벨군인가, 즉 F 더하기 G와 G 더하기 F가 같은가, 결합법칙을 생각한다면 F 더하기 G와 H란 또 다른 CI에 속한 함수를 생각을 할 때 이것이 성립하는가, 그리고 덧셈에 대해서 항등원이 존재하는가, 즉 임의 함수와 다른 CI에 속하는 함수를 더했을 때 F가 되게 하는 네모에 해당하는 함수가 존재하는가 라는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결합법칙과 교환법칙은 덧셈의 정의를 생각을 해보니까 당연히 성립을 하는 것을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덧셈에 대한 항등원의 존재성을 생각을 해보면 네모에 해당하는 원소, 여기서는 CI의 원소니까 I에서 R로 가는 연속 함수로서 우리가 네모를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네모에 해당하는 게 뭘까요? 덧셈이 함수값을 더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했을 때 F가 되려면 네모에 해당하는 함수의 함수값이 항상 0이 돼야 되겠습니다. 실수 0. 즉, 네모에 대한 함수는 영함수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는 함수로서 x에 상관없이 항상 0으로 되는, 즉 상수함수로서 모든 구간 i에 있는 그 정의역의 x에 대해서 0으로 대응되는 함수가 바로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0이라고 쓰면은 이제 이게 실수 0인지 아니면 영함수인지 좀 구분이 잘 안 돼서 이와 같이 썼습니다. 왼쪽은 이제 영함수를 의미한 거고요. 오른쪽은 x를 대응시킨 거니까 실수 0을 의미하는 그런 기호입니다. 그런데 쓸 때는 두 개가 구분이 잘 안 되게 동일하게 쓰여져서 약간 좀 헷갈릴 것 같긴 한데, 자, 영함수가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그럼 이 영함수에 대해서 역원은 어떻게 되는가 생각을 해보면, 자, 각각의 x에 대해서 세모도 지금 그 함수의 대모로 세모라는 함수에 의해서 각각의 x가 대응되는 결과가 결국 어떻게 될까요? fx라는 값에 덧셈에 대한 역원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그 세모에 해당하는 함수를 그냥 간단하게 마이너스 f라고 보통 표기를 하죠. 즉 마이너스 f라는 함수는 x가 마이너스 fx로 대응되는 함수다 라는 것을 이와 같은 식으로 나타내고, 이 식으로부터 마이너스 f를 우리가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덧셈에 대해서는 아벨군이 될 것 같고요. 자, 곱셈에 대해서도 결합법칙이 성립을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분배법칙도 여러분들이 쉽게 성립하는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러한 CI라는 집합에 대해서 두 연산을 우리가 약속을 했을 때 일단은 환이 될 텐데요. 이 환이 어떠한 추가적인 성질까지 더 만족하는지를 좀 확인해 보자면, 자, M2 조건을 그 다음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즉, 곱셈에 대해서 가환인가? 어떤가요? 네, 만족하죠? 실수는 두 개의 값을
바꿔서 곱해도 순서 바꿔서 곱해도 같기 때문에 함수 입장에서 f하고 g를 곱한 함수나 g하고 f를 곱한 함수가 동일한 함수입니다. m2가 성립하고요. 자, m3도 성립하겠습니다. m3는 곱셈에 대한 항등원인데, 자, 그 항등원은 1이라고 쓰는데요. 그 함수는 다른 게 아니라 모든 x를 1로 대응하는, 즉 여기서도 상수함수가 되겠죠. 자, 물론 앞에서 얘기한 영함수나 이 상수함수 1이나 연속함수입니다. 그래서 CI에 속하는 그런 함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f에 대해서 마이너스 f도 연속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M2, M3까지는 성립하는데요. 그 M4 혹은 M4 프라임을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은 둘 다 성립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M4 프라임을 생각을 해보면 두 함수를 곱했을 때 0함수가 된다라고 할 때 f가 0함수거나 g가 0함수가 된다라는 조건이 지금 성립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이 조건이 성립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즉, 두 함수를 곱해서 0함수이긴 하지만 0함수라는 얘기는 두 함수를 곱했을 때 모든 정의역의 x에 대해서 0으로 대응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 f가 0함수가 되거나 g가 0함수가 돼야 되는데 그 조건이 다음 예를 생각하면 성립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CI는 단위원을 가진 가환환까지는 되지만 정역은 되지 않는데요. 일단 영원과 단위원 앞에서 우리가 봤던 상수함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덧셈에 대한 여번은 마이너스 f라고 쓰는데 이거는 역시 연속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환의 구체적인 예로, 즉 구간을 A, B, 폐구간을 선택을 하거나 실수 전체 집합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은 정역이 안 되는데요. 정역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체 또한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정역이 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면, 자, i를 구체적으로 하나 잡겠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i를 생각을 해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즉, 구간이 한 점으로 이루어진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런 경우는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진 않죠. 즉, 1,1 이런 거는 이제 예외적인 건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0하고 1이라는 폐구간을 생각을 하는 경우에 얘를 생각을 하는 거긴 하지만 비슷한 형태로 일반적으로 CI가 정역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일단 i가 0, 1 폐구간인 경우에는 f라는 함수를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즉 0에서 0.5까지는 0으로 대응하다가 0.5에서 1까지는 0이 아닌 적당히 여기서는 직선 형태로 대응을 하는 함수를 생각했습니다. 자, 물론 f는 연속 함수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g라는 함수는 0에서 0.5까지는 0이 아닌 그런 값을 대응시키고요. 0.5에서 1까지는 전부 0으로 대응을 시키겠습니다. 자, 이것도 물론 연속 함수입니다. 자, 이렇게 f와 g를 생각을 해보면 f하고 g를 곱한 함수는 어떨까요? 0하고 0.5 사이에 있는 x에 대해서는 g 값은 0은 아니지만 f 값이 0이기 때문에, 즉 이 녀석의 x에서의 함수 값은 fx와 gx의 곱이므로 x가 0과 0.5 사이에서는 f 때문에 0이 되는 거고요. 0.5와 1 사이에 있는 x에 대해서는 g 때문에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에 상관없이 0이 되겠습니다. 물론 f하고 g 자체는 컨스턴트하게 0이 되는 게 영함수이므로 f도 영함수는 아니고 g도 영함수는 아닌데 곱하면 컨스턴트하게
0이 되는 영함수가 됩니다. 즉 f하고 g는 이 환에서의 영인자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영인자가 존재하므로 이 환은 정역이 아닌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네, 그러면 그 다음으로 확인할 내용은 정역 혹은 체에 대해서 표수가 어떤 특정한 값을 갖는다라는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표수라는 것을 우리가 약속을 했는데요. 자, 표수는 이제 단위원을 가진 환에 대해서 우리가 약속을 했는데, 단위원 1에 대해서 뭐 1 플러스 1, 1 플러스 1 플러스 1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했을 때, u 한 번 더 했을 때, 물론 이제 1을 한 번 더 한 것은 그냥 1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 이제 더했을 때, 0이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느냐 없느냐를 나눠서 일단 생각을 했었는데요. 자, 이런 표현을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m은 양의 정수가 되겠죠. 그래서 m1이 0이 되는 양의 정수가 존재하는 경우, 조금 다시 쓰죠. 1번이 m, 자연수라고 뭐 해도 될 것 같네요. 두 번째가 그렇지 않은 경우. 자, 이 경우에는, 첫 번째 경우에는 이러한 양의 정수 중에서 가장 작은 양의 정수가 반드시 존재하는데, 물론 유일하게 존재하겠습니다. 그 유일한 최소 양의 정수를 표수라고 불렀습니다. 최소,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 중에서 최소의 양의 정수. 자, 그래서 최소 양의 정수는 이제 어떤 환이냐에 따라서 뭐 최소 양의 정수가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뭐 자연수가 이제 가능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환이 정해지면 이 최소 양의 정수는 하나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우는 표수를 0이라고 약속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표수는 0 또는 뭐 0보다 큰 그런 자연수만 가능한데요. 정역 혹은 체에 대해서는 표수가 0이거나 혹은 소수만 가능합니다. 자, 물론 이제 표수가 1인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라 따로 처리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표수가 1이라는 뜻은 1을 여러 번 더해서 0이 되는 최소 양의 정수가 1이라는 뜻은 결국 1 자체가 0이 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표수가 1인 경우는 표수라고 쓰죠. 표수가 1인 경우는 1과 0이 같은 경우인데 그런 경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0 하나만을 가진 원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집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위원과 0이 다른 환에 대해서 그 환이 정역이거나 체가 되는 경우, 물론 체가 되면 앞에서 우리가 정역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으므로 사실은 이 표현을 다르게 쓰면 그냥 정역이라고만 써도 상관없습니다. 정역의 표수는 이라고 써도 됩니다. 표수는 이런 경우에, 자, 물론 이런 경우가 나타나기 때문에 0이거나, 자, 이런 경우가 있긴 있을 텐데, 자, 일반적으로는 이런 양의 정수들이 가능하지만, 지금 1과 0이 다른 경우가 되기 때문에 표수는 1이 될 수는 없고요. 2, 3, 4, 5, 6, 7 이런 값들이 가능한데 환이 정역이 되는 경우에는 4나
똑같은 그런 합성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즉 소수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사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R을 정역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R의 표수를 n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n이 0일 수도 있고요. n이 0이 아닌 값일 수 있습니다. 자, n이 0인 경우에는 1을 이제 아무리 요 한 번 더해도 절대로 0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죠. 자, 이 경우에는 뭐 더 이상 우리가 얘기를 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의 결론이 0 또는 소수인 거니까 n은 0 또는 n은 소수라는 이 명제가 참이 되겠습니다. 자, n이 0이 아닌 경우가 결국 핵심이 될 텐데요. 자, n이 0이 아닌 경우에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n은 2보다 같거나 큽니다. 1보다 같거나 큰데 사실은 그 0이 아닌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 단위원과 0이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1이 될 수도 없습니다. 자, 2보다 큰 자연수인데, 자, 합성수는 불가능하고 소수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n이 소수가 아니라면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2보다 같거나 큰 자연수로서 소수가 아니라는 얘기는 결국 합성수라는 얘기고요. 합성수라는 얘기는 우리가 앞에서 한번 한 것처럼 다음 조건에 만족하는 자연수 s와 t가 존재합니다. 자, s하고 t는 1보다는 크고 n보다는 작으면서 s하고 t의 곱이 1이 되는 그러한 자연수가 존재하겠습니다. 자, 더군다나 n이 지금 우리가 표수라고 했으므로 st가 n이기 때문에 st만큼 1을 여러 번 더하면 0이 됩니다. 자, 그래서 st를 이제 곱한 만큼 이제 1을 더하면 0이 되는데요. 자, 우리가 앞에서 이제 그 환에 대해서 여러 성질들을 이제 생각을 한 것 중에 다음과 같은 성질을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m과 n이 정수일 때, 그리고 a가 환의 원소일 때, 이 결과는 이 결과와 같다라는 거죠. 자, a는 환의 원소고 m과 n은 정수일 때 이것이 성립합니다. 자, 이 사실을 이제 적용하게 되면 순서를 쓰기 편하게 좀 바꿔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0은 n1인데 n 대신에 지금 s 곱하기 t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s하고 t가 자연수니까 이 사실을 적용을 해본다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1을 t번 더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환의 원소가 될 텐데 그 원소를 s번 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녀석을 다음과 같이 바꿔 쓰겠습니다. 지금은 R이 정역이기 때문에 단위원 1이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1을 t번 더한 이 원소와 여기서 1은 동일한 여기 1입니다. 단위원 1을 곱한 것과 같은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녀석을 또 어떻게 우리가 변형할 수 있냐면 환에서의 또 다른 성질 중에 하나가 NAB라고 쓰겠습니다. A하고 B는 환의 원소고 그 다음에 N은 정수일 때 이 연산의 결과는
A를 n번 더하고 그것을 B랑 곱한 것과 같기도 하고, 순서를 좀 바꿔서 A와 B를 n번 더한 것을 곱한 것과 같기도 하는 것이죠. 여기서 A하고 B는 환의 원소고 n은 이제 정수입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정리 3.2.2 정도였던 것 같고요. 지금 방금 쓴 거는 정리 3.2.5 였던 것 같습니다. 번호가 약간 뭐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어쨌거나 이것을 이제 적용을 해보면, 자, 여기 있는 원소하고 여기 있는 원소가 환 R의 원소입니다. 여기서는 정역이죠. 자, 따라서 S를 이제 곱할 때 1하고 S를 이제 연산을 먼저 해서, 여기서 연산이라는 것은 이제 1을 S번 더하는 것이죠. 그것과 왼쪽에 있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이 원소를 이제 환의 곱셈을 하는 것이죠. 여기 있는 것은 R에서의 곱셈입니다. 자, 이것과 같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결과가 0이다라는 것이죠. 자, 1을 S번 더한 것과 1을 T번 더한 것은 이제 환 R의 원소가 되는데, 지금 R의 표수가 n이고, 그다음에 S하고 T는 n보다는 작은 자연수이기 때문에 1을 S번 더한 것과 1을 T번 더한 것은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을 여러 번 더했을 때 0이 되게 하는 가장 작은 양의 정수가 n이기 때문에, 표수가 되기 때문에 표수보다 작은 st만큼 더하면 1을 0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원소는 0이 아니면서 곱했을 때 0이 되기 때문에 S1이나 T1이나, 즉 1을 S번 더한 것, 1을 T번 더한 것이 0인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정역이라는 것을 가정을 했기 때문에 0인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모순이 되는 사실을 이제 얻었습니다. 자, 이런 모순을 얻은 이유는 n이 소수가 아니라면 이라는 가정 때문에 얻은 것이겠죠. 따라서 n은 소수가 된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제로 몇 가지 정역의 표수들을 생각을 해보면, 정수한, 유리수체, 실수체, 복소수체는 1을 여러 번 더했을 때 절대 U 한 번 더했을 때 0이 되지 않으므로 표수가 0이 됩니다. 자, P가 소수일 때 GP 반은 체가 되는데요. 유한체가 되겠죠. 자, 이 녀석의 표수는 P가 됩니다. 물론 P는 지금 소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 3.2.13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때 0이 되는 경우, 그리고 소수가 되는 경우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P가 소수가 아닌 경우, 예를 들어서 뭐 n이라고 쓰죠. n이 합성수가 되는 경우에는 앞에서 우리가 gn 바가 정역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제 gn 바의 표수는 n입니다. 물론 n은 0도 아니고 소수도 아닌 그런 합성수인데요. 정역이 되는 경우에는 표수가 0이 되거나 소수가 되는 경우밖에 없다 라는 것과 모순되는 결과는 아닙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확인할 것은, 앞에서 정역과 체 관계들을 좀 몇 가지 살펴봤는데, 앞에서 체가 되면 무조건 정역이 된다라는 얘기는 했지만 그 역은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일종의 역이 성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조건이 필요한데요. 그 환의 그 원소의 개수가 유한한 경우, 즉 유한한 정역인 경우에는 그 조건만을 만족을 하면 반드시 체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유한한 경우니까 유한체가 되겠죠.
자,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R을 유한 정역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유한환이면서 이제 정역이라는 거죠. 자, 따라서 이 유한 정역이 체라는 사실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체라는 사실만 얘기를 하면 유한체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까 체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M4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M4 조건은 0이 아닌 원소에 대해서 곱셈에 대한 여건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0이 아닌 원소를 하나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이 원소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몇 가지 조금 이렇게 특별한 경우를 좀 나눠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이제 이 정역에서 단위원 1이 0이랑 같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눠서 생각을 이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 경우는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0이나 1이나 같은 것이고, 그럴 때는 이제 원소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0이라고 쓰지만 이것이 1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경우는 원소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것이 그냥 체가 되기도 합니다. 0이 아닌 원소가 없기 때문에 0이 아닌 원소에 대해서 여건이 존재한다라는 조건도 만족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별게 없고요. 자, 사실은 1이 0과 다른 경우에 좀 더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1과 0이 다른 경우에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1과 0이 다른 경우에 자, A를 이제 0이 아닌 원소를 하나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함수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라는 함수는 정의역을 R에서 0을 제외한 이러한 집합에서 R에서 0을 제외한 집합으로 가는 이런 함수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한 원소 x가 있으면 앞에서 선택한 원소에 대해서 AX를 곱하는 결과로 대응시키는 함수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함수가 잘 약속이 되는 함수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곱셈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데, 지금 공역을 R 전체가 아니라 R에서 0을 제외한 집합을 택했습니다. 따라서 A와 X의 곱이 0이 돼서는 안 될 텐데, 이 함수가 제대로 정의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은 우리가 그 정역이라는 조건으로부터 보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A가 0이 아닌 걸 택했고요. 지금 X가 지금 정의역이 0을 제외했으니까 X도 0이 아니면 A 곱하기 X도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역의 필요충분 조건을 우리가 앞에서 동치명제를 생각했었죠. 그걸 생각을 해본다면 AX가 0이 아니므로 이것이 잘 정의된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 함수가 1대1 함수가 되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즉 fx와 x1이라고 쓰죠. fx2가 같다라고 한다면 x1과 x2가 같다라는 것을 확인하겠습니다. 자, x1과 x2의 함수값이 같다는 얘기는 ax1과 ax2가 같은 것이죠. 그런데 a는 0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곱한 결과가 같은데 앞에 있는 a가 0이 아닌 경우에는 정역에 대해서는 x1과 x2가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자, 따라서 f는 1대1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주어진 환은 유한한 환이기 때문에 이 집합도 유한 집합인데요.
자, 같은 유한집합에서 유한집합으로 가는 함수가 1대1이 되면 f는 onto, 즉 전사함수, 서젝티브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f의 공역과 치역이 동일하겠습니다. 자, 치역과 공역이 동일하다는 얘기는 치역을 써보면 결국 a, x들을 다 모아둔 집합인데요. x가 0을 제외한 모든 원소를 생각을 했을 때 이러한 AX들의 전체 모임이 치역이 될 텐데 그것이 공역과 같으므로 이 집합과 같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앞에서 우리가 1과 0은 다르다고 했고 아래에서 지금 0을 제외한 집합을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정역이니까 이 집합 안에는 1이 포함됩니다. 즉 AX 중에서 1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집합에 1이 포함되는 거니까 조금 움직여서 여기다 쓰죠. 따라서 이 집합에 1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x, 즉 여기 있는 조건을 만족하는 x에 대해서는 ax가 1인 그런 x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물론 정역이니까 ax나 xa나 같은 것이고요. 자, 이러한 x는 a에 곱해서 1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x는 a의 곱셈에 대한 여건이 됩니다. 그 곱셈에 대한 여건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 것이죠. 따라서 M4 조건을 만족을 하는 것이고 따라서 R은 체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역이면 항상 체는 아니지만 유한한 조건이 있으면 체가 됩니다. 자, 몇 가지 덧붙이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면 자, 표수가 0인 화는 어떤 화인지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정수환이나 유리수채 뭐 이런 것들이 표수가 0인데요. 자, 어떤 환의 표수가 0이면 그 환은 무한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1을 이제 한 번 더하거나 두 번 더하거나 세 번 더하거나 뭐 n번 더한 것이 절대로 지금 0이 되지 않는 것이죠. 자, 따라서 이러한 그 원소들이 전부 다 다른 원소가 되어야 됩니다. 즉 만일에 n1과 m1이 같은 양의 정수가 있다면 이런 n과 m이 있다면 그 n과 m은 반드시 같아져야만 합니다. 즉 다른 n, m에 대해서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같다면 같고 만일에 이제 그 두 개가 다르다면 그거라면 두 개 중에서 하나 큰 것이 있을 텐데 뭐 큰 걸 m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양쪽에서 1을 n번 더한 것을 빼면 이렇게 될 텐데 즉 n-n번 1을 더하면 0이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표수가 0이라는 것에 못은 됩니다. 따라서 n과 m이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값이 같은 경우는 n과 m이 같은 경우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 다른 nm에 대해서는 n1과 m1이 다 다른 원소가 되기 때문에 무한히 많은 원소가 존재합니다. 자, 물론 이것의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무한환이라고 하더라도 표수가 0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은 표수가 0이면 무한환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이 역은 무한환이면 표수가 0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G3바를 이제 곱집합을 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아직 이런 환에 대해서는 엄밀하게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이러한 환은 이제 무한히 많이 그 곱집합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 집합 전체는 무한집합이 되는데 이 집합 안에 있는 임의의 원소를 3번 더하면
0이 되기 때문에 표수가 3이 됩니다. 그래서 표수가 0이 되진 않는데요. 자, 이 사실과 이 사실을 우리가 결합을 한다면 유한한 정역, 그런데 그 3.2.14에서 유한한 정역은 무조건 채가 되죠. 자, 유한한 정역 혹은 유한한 채는 표수가 어떻게 될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3.2.13에서는 정역이 됐건 표수가 됐건 채가 됐건 표수는 0 아니면 소수인데 만일에 그 정역과 그 채가 유한한 경우에는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 표수가 0이면 앞에서 무조건 무한한 집합이 되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0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즉 앞에 있는 이 사실의 배우 명제가 유한환이면 표수가 0이 아니다 되겠죠? 그래서 0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소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한한 정역 혹은 유한한 채는 표수가 소수다 라는 사실까지 우리가 확인을 하고 3장 2절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